안녕하세요. 맘투미의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조련 퇴원하고 오늘 열흘되었다 그랬죠? 네. 조련에 있을 때 우리 남편분의 소개로 맘틈의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수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조련에 있을 때 왼쪽 요도가 직접 수유가 잘 안 되어서 상담실로 오셔서 관리를 좀 받았고, 지금은 현재 거의 모유수유 중이죠? 네, 거의 모유 수유 다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밤잠을 너무 안 잘 것 같으면은 네. 분유를 한 번씩 먹여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 모유 수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유수유를 거의 하시면서 해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도 많고 이론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어렵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조련에 있을 때는 분유수유도 했고, 모유수유도 했고, 이제 유축도 할 수 있고, 이러다가 이제 집에 오셔서는 이제 모유만 먹이면서 직수만 또 위주로. 직수만 네. 해보시고, 밤에 조금 좀 더 잘 자야 되는데, 오래 자려면은 내적 갖고 부족한가? 분유 좀 더 먹여야 좀 더 오래 자려나? 이 생각으로 조금 분유 보충하시는 거죠? 네, 밤에 분유 먹여볼 때도 있어요. 좀 더 잘 잘까 싶어가지고. 근데 분유를 먹여보면 확실히 오래 자기는 하는데 그 잠들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배앓이 하는 것처럼 용트림하고 막 개워내기도 하고 애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유가 좀 안 맞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 확실히 모유 먹을 때랑 얼굴이 표정이 다르니까 좀 밤에 먹여도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유를 먹이자니 또 제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깨야 돼가지고 잠잘 때도.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아기가 24일 정도 되었고, 이렇게 24일 정도 되면 아기 체중이 이렇게 800g 정도 늘어 있으면은 굉장히 잘 는 거예요. 지금 4.4 정도 되면은 아기 먹는 하루 수유 총량이 한 7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모유를 먹건, 모유 더하기 분유로 혼합 수유를 하건, 완분을 하건, 상관없이 아기 하루 먹는 총량은 거의 700 정도. 650에서 한 70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유를 먹이니까 얼마를 먹고 있지? 한쪽을 먹여야 되나? 오래 15분 동안, 20분 동안 빨려야 되나? 양쪽을 다 먹여야 되나?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유하는 방법이 달라도 한쪽씩 먹이다가 잠들었다가 두 쪽 다 먹였다가 이렇게 먹여도 결론은 아기가 먹은 양에 의해서 체중이 늘기 때문에 지금 24일 동안 몸무게 800g 는 거는 굉장히 잘 늘었어요. 결론적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아기가 하루에 지금 한 650에서 700 정도 먹고 있다고 쳤을 때에 그 정도의 대부분을 내 모유로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유 수유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잘하고 있나? 내 전량이 얼마지? 우리 아기가 얼마 먹었을까? 내가 먹은 것만큼 어떤 때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아기 체중 느는 걸 보면은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해보니까 이제 먹이는 방법이죠. 아기가 하루에 8번을 수유하는 때잖아요. 8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2번 될 수도 있고 모유수유 하시면 정말 12번 될 수도 있어요. 뭐 30분마다 먹을 때도 있고 이게 배고픈 건가? 좀 돌리려고 또 젖을 빨려고 하나? 이게 막 자꾸 궁금해지니까 그래도 애기 안 놀게 하기 위해선 젖 물면 안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번도 되고 12번도 되고 이제 그렇게 수유하게 되는데 자 지금 먹을 만큼 양이 맞춰지면 앞으로 한 달 되면 또 2달 되면 아기 먹는 양은 700, 800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맞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양이 늘면 엄마의 모유 양도 같이 늘면서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 양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하루 총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수유 횟수 아기한테 포만감 있게 푹 먹여야 아기가 저렇게 한 2시간이라도 푹 자야 엄마가 밥 먹을 시간도 있고 좀 쉴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모유수유 하다 보면 참 그게 안 돼요. 맞아요. 텀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 텀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최대한 한쪽을 많이 먹이려고 처음에 5분 하라 그랬는데 막상 5분 금방 빨고
빼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잘 먹고 있는 게 보여서 그냥 한 10분 정도 충분히 먹다 보면 또 잠들거든요. 그래서 막 깨워서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또 막상 잠들어서 입을 잘 안 벌리게 되니까 맞아요. 어떨 때는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또 좀 쌩쌩하면 5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양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자고 깰 때도 있고 2시간 자고 깰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거부터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젖을 몇 분 동안 빨려야 돼. 모유수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궁금할 텐데 모유수 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산모들이 얼굴이 틀린 것처럼 유방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유방에서 모유를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들은 몇 분 빨아야 돼? 빨려야 돼? 이렇게 궁금한데 아기는 딱 엄마 젖을 빨아보고 나오면 빨고 안 나오면 안 빨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5분 동안 잘 나오면 5분 동안 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빨고 간지 그러다가 족이 꿈나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 맞냐 10분이 맞냐 이거는 아기들이 7분 만에 젖이 다 끝나면 7분 동안은 빨고 8분 때부터 잠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5분이다 10분이다 이러지 말고요. 엄마가 아기가 빠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한 7분 8분째 아기가 살짝 빠는 힘이 간지 약해져 간다. 아, 그러면 안 나오는구나. 바꿔줄게.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한 7, 8분 때부터 모유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10분 동안 빨리면 안 나오는 채로 한 3, 4분만 빨아도 간지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조기조기 꿈나라 가버리면 아까 왼쪽으로 바꿨더니 다른 쪽을 바꾸니까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면 근육이 다 이완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5분 정도 빨고 뺐을 때 이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때는 더 먹여도 돼요. 더 먹여도 된다면 저는 5분 정도. 내가 하루에 8번을 수유한다면 8번 먹일 때마다도 나는 똑같은 몸이지만 8번마다도 어떤 때는 100 들어있을 때도 있고 아까 30분 전에 빨다가 또 먹이려고 하니까 40만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있는 양이 항상 달라서 그러면 내가 들어있는 양에 따라 아기들은 빠는 시간마저도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빠는 모습을 보면서 안 나오는구나 내가 알아차려서 안 나올 때 빨리 바꿔주는 안 나오는데도 가만 놔두면 잠들어 버리니까 잠들어 버리면 한쪽 유방밖에 못 먹이니까 모유수에서 지금 아기 몸무게 4.4잖아요. 몸무게가 4.4면 분유 먹는 아기들이라면은 80 정도는 먹어요. 먹을 때. 많이 먹으면 90, 100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모유수하는 산모들이 이 시기에 출산해서 24일밖에 안 됐는데 한쪽만 먹다 잠들어 버리면 한쪽에 80은 들어있지 않거든. 여기 40, 여기 40 합쳐서 80 되긴 쉬운데 그러니까 양쪽 다 먹여야 되는 게 맞고요. 유축기 짤 때도 한쪽만 10분 짜다가 말아버린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나오면 옮기고 안 나오면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한테 먹일 때도 꼭 정해진 몇 분이 아니라 아기가 안 빨면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렇게 아기를 관찰을 해가면서 하는 거가 제일 나한테 맞는 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쪽 유방 다 먹이면 한쪽만 먹다가 잠든 것보다 훨씬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만큼 포만감 그렇지. 먹일 때마다 흠뻑 먹었기 때문에 수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수유가 좋아져야 수면이 좋아져요. 수면이 좋아지면 엄마는 아기가 그래도 한 2시간은 잔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또 모유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1시간 만에 깬다는 건 확실히 좀 부족하게 먹었다는 그죠. 아까처럼 한쪽만 먹다 잠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유수유 할 때마다 양쪽 유방을 다 먹인다. 요걸 좀 원칙을 삼아서 빨리 바꿔주고 이게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보통 아기들이요. 1달 반, 2달만 되어도 아기가 안 나오면 자기가 빼버려요. 그때는 아기들이 지금은 목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다 안아주고 먹이는데 1달 반 정도 되어서 2달 정도 되면 목을 가누면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안 나올 땐 빼요, 자기가. 그러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니까 뺐구나, 바꿔줄게. 이렇게 해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신생아 때에는 안 나오면 잠들어 버려요.
관찰을 하면서 먹어요. 예, 그죠, 그죠. 내 느낌이 있잖아. 아기가 빠른 느낌. 꿀꺽, 꿀꺽 빠른 느낌이랑, 간질간질간질간질 빠른 느낌이랑 엄마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맞춤식 모유가 중요한 거고, 정해진 5분 5분 빨리 세요, 10분 빨리 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내가 5분 빨리고 싶어도 안 나오면 1분밖에 안 빨 수도 있고, 잘 나오면 10분 빨 수도 있고, 그죠? 나오면. 원칙은 양쪽 유방 다 먹인다. 졸기 전에 바꿔준다.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바꿔야 되느냐? 한 2번 정도 바꿔야 돼요. 한 번 정도 한 5분에서 7분? 한 번 정도 빨면, 여기 만약에 50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 50이 한 번에 5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빨아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5분, 6분, 7분 동안 한 70%가 나와요. 70%가 비워져요. 아기가 빨아서 여기가 비워지면 여기 조금 남아있죠? 여기 빠는 동안에 여기 앞쪽으로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모유수유할 때 반드시 양쪽 다 먹여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나오지 않는다. 왔다가 갔다가 또 여기 빨고 여기 빨고 여기 빠는 사이에 여기가 또 2번째 사출 밀려 나오면 또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2번 정도는 빨려줘야, 육즙기도 한 번 짜고 말고 이러진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2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애기도 그렇게 빨리면 돼요. 잠이 완전히 들기 전에. 잠깐이에요. 시간으로는 한 2달, 길어야 2달이니까, 또 이 2달은 아기들이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엄마들이 한 2달만 잘 집중해 보세요. 아기가 많이 보내는 신호들을 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모유수유할 때 그 2달 힘들어갖고 많이 단유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 못하고 아기랑 맞아요. 교감이 안 되고 힘드니까 맞아요. 막 2시간 간격, 1시간 간격 이런 게 수유 텀이 힘들어서 다들 금방 단유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연님이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24일 동안? 처음에 이제 모유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데는 되게 욕심냈어요. 꼭 완모를 해야지 이랬는데 막 새벽에 계속 깨보고 아기가 칭얼대고 뭐 먹다가 자버리고 이러니까 쉽지 않구나 이거. 다들 단유하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 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아기를 다 키워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갔을 때,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부질없는 시간들이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노력한 시간이고,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고, 또 잠 못 자고, 또 수유하다 보면 못 먹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큰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큰 사랑을 우리 아기한테만 줄 수 있는 거고, 아무한테나 안 간다는 거지, 이 사랑은. 그러니까 충분히 엄마가 시간 지나가고 나면 내가 너무 잘했어. 나를 칭찬하는 시간? 또 완모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정말 편했다고. 맞아요. 잘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짐도 가볍고 맞아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또 와요. 시간을 이렇게 24일째 살았고, 25일째, 26일째, 한 달, 2달, 3개월, 4개월, 이 힘든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이 시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을 걸어가서 지나가고 나면 언덕 너머 경지에 뭔가가 있어요. 드디어 광명이 오는 건가.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구나. 하지만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고, 그 시간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최대 2달, 2달만. 네. 벌써 한 달 거의 다 지났으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아기 키우면서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이게 그냥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들이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안 자고 그렇지. 왜 운지 모르겠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나면 다 너무나 값진 시간들. 매젓을 빠는 우리 애기가 정말 겁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디 자랑할 수 없는 사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눈으로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만 볼 수 있는 각도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많이 담아놓은 엄마의 마음에 그 모성애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유 먹으면 모성애가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경험한 게 달라서. 그쵸. 경험한 게 이렇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면 힘들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좋은 경험이다. 오늘 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심리 상담까지 와서. 자,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만 있는 거 아니고,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아마도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아연님을 한번 또 찾아오고 싶었던 거가, 그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 시간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고, 정말 값진 시간이 된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밤에 잠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네. 계속 모유도 먹고 또 부족해 하는 게 보이고 계속 입을 벌리니까 또 분유도 먹여보기도 하고 한 번은 한 2시간 동안 분유도 한 80ml 먹었는데 모유도 계속 먹어서 한 70ml 정도 먹었을 것 같으니까 150 가까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 안 자고 개워내고 용트림 쓰고 누우면은 또 일어나려고 그러고 또 안고 있으면 자는 것 같아서 눕히면 또 막 용트림 쓰고 이래서 굉장히 밤에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잠들기 전에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이제 마지막 수유, 막수유를 많이 먹어서 자려고 하는데, 근데 많이 먹여놓으면 아까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잠 못 들고 그죠. 이제 힘들어하고 배앓이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복부팽만이 와서 더부룩하고 힘드니까 이제 실제로 그것 배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맞아요. 잠을 못 자는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수유할 때 내 유방이 어땠어요? 조금 더 자주 빨리니까 많이 없기도 많이 안 차 있는 했었어요. 느낌? 네. 좀 평상시보다 더 비어 있는 느낌? 그렇다 치더라도 한 30은 될 거예요. 네. 40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한 40이나 60, 20이나 30이면 40이나 60 되는 거거든요. 한쪽 유방에. 그러면은 만약에 40이라고 하더라도 분유를 80을 주시면 합쳐서 120 먹이는 거니까 너무 많이 먹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계속 네. 했었는데도 그만 먹인 거였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재우려고 해서 계속 재웠는데 계속 입을 벌리고 뭘 찾아요. 그래서 그럴 때 쪽쪽이를 줘야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배고픈 신호인지 아니면 배 아픈 신호인지 자기 전에 아직 잠이 안 드니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인지 이런 것들이 분간이 안 돼요. 네. 근데 졸리기 전에 잠들기 전에 깨어 있으니까 그냥 막 입을 벌리면서 먹고 싶어 하는 표정을 보이지만 배고픈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배고픈 게 아닐 것 같은데도 계속 입을 벌리고 입을 뭐 갖다 대면은 뭐 빨려고 하고 이게 수면욕을 식욕이랑 헷갈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선생님 쪽쪽이를 준비해서 네, 주면 되나요? 그럴 때는 이 순간은 수유로 가야 돼? 수면으로 가야 돼? 뭐 수면으로 결정 못 하는 가야죠. 그래서 애기가 혼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먹여야 되나, 더 재워야 되나, 이 관림길에 있는데 엄마 촉이 맞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안 자네. 그러면은 재워야죠. 그러니까 재울 때 그렇게 막 혀를 내둘러요.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더 먹이면 더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로 공갈꼭지가 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네,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빨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엄마 모유랑 분유랑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내는 이런 공간꼭지나 분유도 안 빨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달 반, 2달 정도 되면 지금 현재는 먹고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공간꼭지나 분유 보충을 한 번씩 하다 보면 내 젖을 빨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 텐데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스스로 교통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씩 한두 번씩 그냥 아기가 원할 땐 줘도 되고 또 주고 싶어도 아기가 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공갈꼭지가 지금 빨리면 또 습관이 될까 봐요 이러는데 아기들이 100일 될 때까지가 먹고 자고 또 이렇게 특히 6주, 8주 될 때까지는 아기의 수유량이 꾸준히 증량돼 나가는 시기인데 엄마들이 60 먹이는 게 맞는지 이 시점에서 80 먹이는 게 맞는 건지 100을 먹여 맞는 건지 이렇게 증량 속도를 양을 증량시켜 나가는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기들이 이렇게 계속 빨고 싶어하는 욕구가 계속 보여요. 근데 빨고 싶은 욕구에 다 맞춰서 다 먹인다고 또 아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원해요. 결국은 다 결국은 뱉어내고. 개원해요. 그러니까 100일까지는 아기들이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먹이고 나서 계속 빨려고 하면 또 잠들 때는 아기가 많이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빨고 싶어. 예, 요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위안 빨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마 찌찌도 물려줘도 계속 삼켜야 되니까 또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갈꼭지가 약으로 써도 되죠. 빨 수 있을 때까지는 빨려도 돼요. 근데 마침내 애기들이 그 꽁갈꼭지랑 엄마 유두랑 피부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빨아요. 안 빨리면 돼요. 애기가 싫어하면 못 빨려요. 근데 무언가 계속 먹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엄마 젖을 다 빨리고 다 그냥 계속 먹인 다음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기들은 또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해요. 편안해서 잠이 빨리 들어요. 그렇게 물렸을 때 잠들었는데 안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꽉 물고 있어. 빨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빼야 될지도 좀 의문이에요. 엄마가 이제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서 입술 사이로 공간을 만들어서. 유두랑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어서요. 같이 손가락은 물리고 내 유두는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 당기려 때 저도 너무 안 아프고 돼요. 애기도 꽉 물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유두 상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애기 손가락에다가 이 유두를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물고 있는 유두 사이로 손이 들어가고 손은 물리고 내 거는 빼고. 그렇게 손도 나중에 빼고.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꼭 한쪽이 많이 뭉치거든요. 네. 그 비슷하게 똑같이 먹이고 있는데 유독 한쪽만 더 이렇게 곳곳에 뭉치고 또 물론 많이 물리면 그 다음날 풀려 있기는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뭉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게 엄마들이 모유수유 하는 엄마들이 이제 분유 먹이는 엄마하고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유선염이 오던가 열이 나서 그러던가 아니면 한쪽이 배유관이 막혀서 또 젖이 안 나오니까 한쪽으로 너무 묵직하게 통증이 온다던가 이런 응급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좀 자주 먹이고 이런 거는 힘들어도 다 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유방이 아프면 그건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맞아요. 또 이러다가 분유를 줘야 되나? 내가 아기한테 먹이는 식량이 없으니까 아기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힘든데 일단 아까 이제 아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덜 빨려서 그런지 한쪽이 뭉치고 아팠어요. 요거는요, 여기 유두의 쪽에 배유구가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그 배유구 중에 한 배유구가 구멍이 막힌 거예요. 갑자기 뭉쳤는데, 이렇게 갑자기 뭉쳤을 때 열이 나느냐? 그러니까 열이 나면 유선염이 온 거예요. 염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왔을 때는 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적, 빨갛게 되거든요. 그거는 유선염이 온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유방외과 병원 가야 되고,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열이 38도 5분 이상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 처방까지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묵직하게 전몽우리가 생겼는데 아프지는 않고 묵직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은 안 났어요. 그러면은 배유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9개 구멍은 잘 나와요. 하나의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유지방 알갱이 같은 걸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어떻게 꺼내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젖을 빨리는데 빨릴 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왼쪽 겨드랑이 쪽이가 뭉쳤다. 여기 얼굴 있는 쪽이가 12시 방향, 여기가 6시 방향, 왼쪽 손 3시 방향, 가슴 안쪽 9시 방향인데 내가 뭉친 쪽은 1시, 2시 방향이다. 그러면은 아기가 젖을 빨 때 1시, 2시 방향 쪽을 좀 세게 눌러주세요. 아기는 빨고 있죠, 여기서? 네. 아기가 빨고 있고 빠는 힘이 있죠? 흡입하는 힘. 네. 그리고 나이가 눌러줘요. 아기가 빨 때 눌러주면 유관이 탕 터지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쪽을 풀려고 젖을 자주 물린다. 그러면 젖을 자주 물리면 많이 비워졌겠죠. 빵빵하지 않겠죠. 이럴 땐 잘 안 빠져요. 오히려 자주 빨리지 마시고 젖을 조금 더 모아서 빵빵하게 압이 좀 생기게 한 다음에 아기가 빨 때 누르시면 더 쉽게 터져요.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법 하나 정도는 엄마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유관이 갑자기 뭉치는 거가 토요일 밤에 그럴 수도 있고 일요일 새벽에 그럴 수도 있고 병원 문이 열지 않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응급으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하나쯤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통곡식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찾아가서 마사지 받으시면 돼요. 좀 어디서 듣기로는 그렇게 막혔을 때는 뭐 바늘로 살짝 뚫어라 막 그런 얘기도 보기는 했어요. 근데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그죠, 곳이니까 그죠. 예. 뭐 되게 간단하게 그냥 뚫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모르니까. 아기가 빨 때 눌러주어서 빠지게 하는 거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손상 없이 외상 그렇게 바늘로 하다가 내가 내 젖이 나오는 구멍 배우고 잘 알아요? 모르죠. 안 보이지 않아요? 잘 모르는 데다가 찔렀다가 상처 생기면 또 상처 생겼는데 아기가 또 빨면서 또 침이 닿으면 그거가 유선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모아서 빵빵하게 압을 만든 다음에 아기가 빨 때 세게 누른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가 제일 쉽게 터져나가요. 조금 더 빨리면 당장은 안 터져도 한 두세 번 빨리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유수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유두가 가끔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직수를 하거나 유축을 해도 괜찮은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딱지가 좀 앉아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괜찮을지 이게 상처가 안 나을까 봐. 그래요. 일단은 유두 상처가 안 나게 유두를 좀 깊게 물려서 아까 이제 아연님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내 젖을 물고 잠들어 버렸는데 그렇게 뺄 때 그때도 유두가 손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조심하셔야 되고 아기가 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벌릴 때 유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기가 잠결에 거의 눈은 감겨 있고 입만 이렇게 하다가 유두 끝을 물어서 그냥 뭔가가 물리면 습관적으로 아기들이 빨다가 너무 얕게 물려서 유두 상처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유두가 잠깐 살짝 스크래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가장 겉에 피부만 살짝 긁힌 거예요. 그 정도는 약도 안 발라도 되고 유축해도 그렇게 엄마가 느끼기에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다친 거가 아니라 매번 아기한테 젖을 물렸더니 빼보면 유두 꼭지가 눌려 있고 상처가 이렇게 유두가 찝힌 듯이 나와요. 찝힌 듯이. 그러면 매번 아기 입에서 유두가 이렇게 찝힌 듯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예. 유두가 이렇게 모양이. 들어갈 때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찝히듯이. 예. 새로 산 립스틱 모양처럼. 그쵸. 음. 그래서 저는 뭉침이 왔을 때 꼭 이쪽이 애가 이제 잘 물기도 하고 상처가 좀 있어서 그 상처가 딱지가 앉으면서 유관이 막혔나? 이 생각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해봤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유전, 모유 안에 들어가는 유전으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 초기 지금 24일 된 엄마는 이런 유전보다는 그런 원인이 더 많아요. 유두 상처, 스크래치. 네. 안 그래 살짝 딱지 생겼을 때에 그쵸. 이런 거가 더 많아요. 딱지가 앉아서 유관이 살짝 막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기한테 젖을 오래 물리는 게 원인이에요. 아까 아기가 내 젖을 물고 잠들어 버렸어요. 이랬는데 잠들었을 때는 아기가 젖을 빨 때 내 유두를 리드미컬하게 꿀꺽꿀꺽 삼키면서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깡 눌러놓은 채로 잠자고 있어요. 눈은 완전 잠들어서 그런데 입은 이렇게 꽉 눌러놓고 왜냐면 나오면 삼켜야 되니까 아기도 이렇게 꽉 눌러놓고 간지 안정감만 느끼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두가 눌린 채로 아기가 잠자면서 빨 때 유두가 눌린 채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유두 끝이 터지는 거예요. 찝혀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그런 상처 때문에 유선염으로도 할 수 있고 유관 막힘도 더 빈번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똑같은 자세로 매번 잠자면서 빤다 이러면은 똑같은 자세로 계속 눌리기 때문에 계속 아픈 자리에 아프게 돼요. 그런데 아기를 왼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빨렸다가 그러면은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엄마의 유두를 누르는 방향도 달라져요. 그러면 한 번은 이쪽을 빨렸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빨렸다가 이렇게 혀 위치가 달라지면은 한쪽만 찝히는 현상이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깊게 물려야 돼요. 얇게 물리고 있구나. 유두를
아기한테 빨리다가 딱 꺼냈는데 유두가 눌려 있으면 아기가 너무 얕게 물었구나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유두 상처나 이런 게 안 생겨가고요, 안 생겨야 되고요. 유방이 고장이 안 나셔야 돼요. 네, 뭉치 오면은 누워 있기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 아무튼 스트레스죠. 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제 애기 돌보는 것도 어렵고 모유수유도 어려운데 무조건 아픈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깊게 물리고 일단 그리고 한 번씩 또 자세를 바꾼다. 똑같은 자세로만 먹이는 게 별로 안 좋아요.